It's okay. I can't.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경민이 본 것은 자신의 아내를 진료하는 젊은 여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는 순간 경민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25년 전 사라진 딸에게 마지막으로 선물했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여의사 옆에 서 있는 남자, 바로 경민의 회사를 빼앗아간 배신자의 아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사연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경민은 병원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아내 미숙이 집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고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응급실 침대 위에 누운 미숙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15년 넘게 알아온 심장병이 또다시 도진 것입니다. 경민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미숙아, 금방 나아질 거야. 그때 흰 가운을 입은 여의사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최미숙 환자분 보호자이신가요? 경민이 고개를 끄덕이자 여의사는 재빨리 미숙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민은 의사에게 뭔가 말하려다가 그녀의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를 보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빛 나비 모양의 그 목걸이는 25년 전 5살 배기 딸 서연이에게 생일 선물로 준 것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똑같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목걸이 뒷면에는 경민이 직접 새긴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서연에게 사랑을 담아. 경민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다시 열리고 한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지우야, 환자 상태가 어때?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경민은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강태준. 20년 전 경민의 회사를 빼앗아간 배신자 강 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여의사가 대답했습니다. 태준아, 환자분 상태가 심각해. 지금 응급 처치 중이야. 경민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 여의사가 정말 서연이일까? 그리고 왜 강태준과 함께 있는 거지? 여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좀 심각합니다. 심장 부정맥이 상당히 불규칙해요.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경민은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계속 그 목걸이만 쳐다봤습니다. 여의사는 경민의 이상한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닙니다. 그냥 그 목걸이가 예뻐서요. 경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여의사는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제 유일한 보물이에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거든요. 강태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지우, 목걸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환자부터 챙기자. 경민은 강태준을 노려봤습니다. 강태준도 경민을 알아봤는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 이게 누구십니까? 오경민 사장님 아니십니까? 경민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강태준.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냐? 강태준은 여의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 약혼녀를 돕고 있습니다. 약혼녀라는 말에 경민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의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태준아, 지금 무슨 소리야?
우리 아직 약혼 안 했잖아. 강태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할 거잖아. 우리 아버지도 장인어른도 다 찬성하셨고. 경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숙을 치료하는 동안 경미는 계속 그 의사를 관찰했습니다. 눈매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웃는 모습도 누군가를 닮았습니다. 바로 미숙을 닮았습니다. 미숙이 안정을 찾고 병실로 옮겨진 후 경미는 그 여의사의 이름표를 확인했습니다. 박시우 심장내과 전문의. 박시우. 그 이름은 낯설었지만 뭔가 찾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경미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로 일하는 친구 태수였습니다. 태수야, 나 좀 도와줘. DNA 검사 은밀하게 할 수 있어. 무슨 일인데? 설명하기 길어. 일단 도와줘. 그리고 강 회장 일가에 대해서도 조사 좀 해줘. 뭔가 수상해. 며칠 후 경미는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부녀 관계 99% 일치. 박지우는 정말로 경민의 딸 서연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수가 보내온 또 다른 자료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강 회장 일가의 비밀 파일이었습니다. 2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서연이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놀이공원에 가자고 조르던 참이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약속했잖아. 꼭 같이 가자. 하지만 경민에게 급한 회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시 경민은 사업가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날로 커져갔고 업계에서 주목받는 신흥 강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경민의 오른팔이었던 강 부사장이 배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아빠 급한 일 생겼어. 엄마랑 먼저 가 있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미숙과 서연이가 놀이공원에 갔고 미숙이 잠깐 한눈판 사이 서연이는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나섰지만 아무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CCTV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공기 중으로 증발한 것처럼 서연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경민의 인생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딸을 찾는다고 정신이 없는 사이 강 부사장은 회사의 핵심 기술과 고객 정보를 빼돌렸습니다. 이 사진을 매수하고 주주들을 포섭했습니다. 결국 경민은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강 부사장은 회사 이름을 바꾸고 자신이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바로 지금의 강 회장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미숙은 딸을 잃은 충격으로 심장병을 얻었습니다. 경민은 회사도 잃고 딸도 잃고 아내의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들여 딸을 찾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경민은 조용한 시골로 내려가 미숙을 돌보며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잃어버린 딸이 의사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 딸이 원수의 아들과 결혼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경민은 태수가 보내온 자료를 다시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25년 전 서연이가 사라진 그날, 강 회장의 처남이 놀이공원 근처에서 목격되었다는 증언. 그리고 그 직후 강 회장의 처남이 거액의 돈을 받고 해외로 도주했다는 기록. 하지만 결정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경민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강 회장이 딸을 납치한 것일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 경민은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경미는 강 회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강 회장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두 사람은 20년 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강 회장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 사장, 오랜만이군. 무슨 일로 날 찾아왔나? 경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25년 전 내 딸이 사라진 날 당신 처남이 그 놀이공원에 있었지. 강 회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증거라도 있나? 경미는 자료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증거는 찾을 거야. 반드시. 강 회장은 자료를 흘끗 보더니 코웃음 쳤습니다. 헛수고 말게. 25년 전 일을 지금 와서 어떻게 증명하겠나? 그리고 설령 내 처남이 그 놀이공원에 있었다. 한들 뭐가 문제인가? 우연일 수도 있지. 경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너희가 내 딸을 납치한 거지. 그리고 지금 내 아들이 내 딸과 결혼하려는 것도 우연이겠나? 강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조심해, 오 사장.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면. 그리고 박지우 박사는 내 아들의 약혼녀야. 자네가 끼어들 일이 아니지. 경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고 봐.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내 딸을 되찾을 거야. 강 회장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딸, 박지우 박사는 박 회장의 딸이야. 자네 딸은 25년 전에 죽었을 거야. 포기하게. 경미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경미는 잠들지 못하고 자료를 뒤졌습니다. 반드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미나 큰일 났어. 강 회장 처남이 20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대. 입을 막은 거야. 경민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증인이 죽었다니.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경민은 지우의 양부모를 찾아갔습니다. 주소를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소박한 아파트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중년의 부부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우 선생님의 환자 보호자입니다.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지우의 양부모는 경민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경민은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5년 전 잃어버린 딸 이야기. DNA 검사 결과. 그리고 지우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 양부모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양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사실 지우를 입양할 때부터 수상한 점이 많았거든요. 경민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양아버지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25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중개인이 나타났어요. 거액의 돈과 함께 지우를 데려왔죠. 서류도 완벽했고 모든 게 너무 빨리 진행됐어요. 의심은 했지만 지우가 너무 예뻐서 받아들였습니다. 양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혹시 지우를 데려가시려는 건가요? 경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지우를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진실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양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우가 강태준과 결혼하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강 회장 일가가 제 딸을 납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양부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경민은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양아버지는 자료를 읽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우에게 강태준과의 결혼을 재고하라고 말하겠습니다. 하지만 일은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지우는 양부모에게 반항했습니다. 왜 태준 오빠와 결혼하면 안 돼요? 태준 오빠는 저를 정말 사랑해요. 양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강 회장 일가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지우는 화를 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태준 오빠는 아버지와 달라요. 저는 태준 오빠와 결혼할 거예요. 양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우야, 사실은 내 친부모가 나타났어.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양어머니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경민과 미숙 이야기, DNA 검사 결과, 그리고 강 회장이 지우를 납치했을 가능성까지.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 없어요. 양아버지가 DNA 검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지우는 종이를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인가요? 제 친부모가 살아 계신 건가요? 양어머니가 지우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지우야. 그분들이 너를 25년 동안 찾아 헤맸대. 지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태준 오빠 아버지가 저를 납치했다는 건가요? 양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어. 하지만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아. 지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강태준을 만났습니다. 태준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강태준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우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친부모가 나타난 것, 그리고 강 회장이 자신을 납치했을 가능성. 강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말도 안 돼.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 강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우는 강태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몰랐어. 강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어. 하지만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해도 우리 사랑과는 상관없잖아.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관 있어. 당신 아버지가 내 인생을 망쳤을 수도 있어. 내 친부모의 인생도. 강태준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나는 너를 사랑해. 아버지의 잘못과 우리 사랑은 별개야. 지우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안해, 태준아. 시간이 필요해. 그날 이후 지우는 경민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병원 상담실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지우는 긴장한 표정으로 경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경민도 떨리는 마음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제가 당신 딸인가요? 경민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서연아. 너는 내 딸이야. 지우는 복잡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25년 동안 저를 찾지 못했어요? 경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너를 지키지 못했어. 지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 회장이 정말 저를 납치한 건가요? 경민은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어. 하지만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아. 지우는 분노에 떨었습니다. 그럼 태준이도 알고 있었을까요? 경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모르겠구나. 하지만 강태준이 알고 있었든 아니든 너는
그 집안과 관계를 끊어야 해. 지우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증거를 찾아주세요. 확실한 증거를. 그래야 제가 결정할 수 있어요. 경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반드시 찾아낼게. 그날 이후 경민은 미친 듯이 증거를 찾았습니다. 태수와 함께 25년 전 기록을 뒤졌습니다. 놀이공원 주변 CCTV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강 회장 처남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 단서를 찾았습니다. 25년 전 강 회장 처남이 해외로 도주하기 직전 은행에서 거액을 인출한 기록. 그리고 그 돈의 출처가 강 회장의 비자금 계좌였다는 사실. 경민은 흥분했습니다. 이거야. 이게 증거야.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납치를 직접 증명할 수 없어. 경민은 좌절했습니다. 그때 태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로 강 회장을 압박할 수는 있어. 횡령과 비자금 조성 혐의로 수사를 시작하면 다른 증거도 나올 거야. 경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며칠 후 경민은 검찰에 강 회장을 고발했습니다. 비자금 조성과 횡령 혐의였습니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강 회장의 회사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강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유를 잃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단을 동원해 방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결정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강 회장의 비서가 양심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 비서는 25년 전부터 강 회장을 모셔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검찰에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25년 전 강 회장이 처남에게 지시해서 경민의 딸을 납치했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를 중개인을 통해 입양 보냈다는 것. 모든 것이 경민의 회사를 빼앗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 경민이 딸을 찾는다고 정신없는 사이 회사를 장악하려던 계획이었습니다. 검찰은 즉각 강 회장을 체포했습니다.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재계의 거물 강 회장, 납치와 횡령 혐의로 구속. 지우는 뉴스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강태준도 아버지의 범죄를 알고 경악했습니다. 강태준은 지우를 찾아왔습니다. 지우야,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그런 짓을 할 줄 몰랐어. 지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제 인생을 망쳤어요. 제 친부모의 인생도. 강태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정말 몰랐어. 믿어줘.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이제 그만 가세요. 강태준이 떠난 후 지우는 경민을 찾아갔습니다. 병원 정원에서 경민은 미숙과 함께 있었습니다. 지우는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경민과 미숙은 놀란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경민과 미숙은 놀란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그 한마디에 경민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숙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25년 만에 가족이 다시 만난 것입니다. 지우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경민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다 아빠 탓이야. 미숙도 딸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서연이 이제 다시는 놓치지 않을게. 하지만 행복도 잠시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강 회장이 구치소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입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강태주는 아버지의 병상을 지키며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경민을 찾아왔습니다. 오 사장님, 제발 아버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경민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서, 내 아버지가 내 인생을 망쳤는데, 내 딸의 25년을 빼앗았는데, 강태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용서해 주십시오. 경민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숙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증오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경민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강 회장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의식이 희미한 강 회장은 경민을 보고 눈을 떴습니다. 오 사장, 미안하네. 강 회장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경민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내 딸을 납치했습니까? 강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욕심 때문이었네. 자네 회사가 탐났어. 자네가 성공하는 게 질투났어. 그래서 자네를 무너뜨리고 싶었지. 경민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네.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어. 자네 딸을 납치한 게 아니라 보호하려 했던 거였네. 경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강 회장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내 처남이 자네 딸을 우연히 발견했어. 놀이공원에서 울고 있는 그 아이를. 처음엔 유괴할 생각이었지. 하지만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 보였어. 그래서 좋은 집에 입양 보내기로 했지. 경민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변명입니까? 강 회장은 피를 토하며 말했습니다. 변명이 아니야. 진실이야. 나는 자네를 망가뜨리고 싶었지만 죄 없는 아이까지 해치고 싶지는 않았어. 그래서 박 회장 부부에게 입양을 보낸 거야. 돈도 많이 주고. 경민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강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네 인생을 망친 건 사실이야.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강 회장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 모니터에서 긴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경민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강태준이 달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경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강태준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경민은 복잡한 심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강 회장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경민은 조문을 갔습니다. 지우도 함께였습니다. 강태준은 두 사람을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민은 강태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강 회장의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자신의 전 재산 중 절반을 경민에게 상속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강태준과 지우에게 똑같이 나눠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런 글귀도 적혀 있었습니다. 오경민 사장에게 내가 빼앗은 것을 돌려주고 싶었네. 그리고 박지우 박사에게 자네 인생을 망친 대가를 치르고 싶었네.
용서를 바라지는 않네. 다만 속죄하고 싶었을 뿐이야. 경미는 유언장을 읽고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미숙이 말했습니다. 받아들이세요. 그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예요. 경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딸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지우도 유산을 받았지만 그보다 친부모를 찾은 게 더 기뻤습니다. 강태주는 아버지의 유언을 받아들이고 경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경민은 강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잊읍시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경민은 강 회장에게서 받은 유산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적 기업이었습니다. 실종 아동을 찾는 단체를 만든 것입니다. 미숙도 회복되어 함께 일했습니다. 지우는 병원에서 계속 일하며 부모님을 자주 찾아뵀습니다.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를 사랑하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경민은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강태준과는 어떻게 됐니? 지우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헤어졌어요. 너무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요. 경민은 딸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미안하구나.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태준 오빠도 이해해 줬어요. 시간이 더 흐르고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어느 날, 경민 가족은 공원에서 소풍을 나왔습니다. 경민과 미숙, 그리고 지우와 양부모까지 모두 함께였습니다. 6명이 돗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숙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보리고개. 하지만 이제 그 노래는 슬픔이 아닌 기쁨을 담고 있었습니다. 경민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5년의 고통이 끝났습니다. 잃어버린 것들도 많았지만 되찾은 것도 많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딸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지우도 행복한 표정으로 부모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4명의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도 모두를 사랑했습니다. 양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한 가족이네요. 경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해가 지고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경민은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하지? 미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지우도 부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며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25년의 여정이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졌습니다. 강 회장의 속죄, 강태준과의 이별, 그리고 두 가족의 만남. 모든 것이 운명이었을까요? 경민은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경민은 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아, 이제 아빠가 평생 너를 지킬게. 지우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알아요, 아빠. 사랑해요. 경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미숙도 남편과 딸을 안았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세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양부모가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나요? 가족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속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